우리는 불법 쪼개기한 원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1000통의 편지를 인쇄해 다닥다닥 붙어있는 우편함에 배달했고 청년들이 답을 해왔습니다. 한 청년이 소개한 자신의 방은 5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원래는 한 가구 하나의 집으로 되어 있다고 신고가 되어 있는데 1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사식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거를 이렇게 계약서 쓸 때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반 내용에 보면은 옥상층 괄호하고 계단실 주거 10제곱미터 1, 2층 건물 전면 주거 6제곱미터 1, 2층 건물 후면 주거 10제곱미터 슬라브 벽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위반했다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조건의 신축 건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서 당시 2015년 9월에는 주변에 다 짓고 있었고 혼자 알아보는 과정 자체가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말자. 처음 들어왔을 때 딱히 그런 거 언급받은 적도 없고 평수가 5.5평인가? 17제곱미터 관리미터에서 33? 살면서 불편한 점 같은 거 아마 그 쪼개기가 돼서 그렇겠죠. 고기 구워 먹을 때 환기가 대문을 열어야 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연기로 자욱해지죠. 환기라는 게 양쪽이 뚫려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웃긴 얘기 해드리면 막 치는 소리도 들려요. 그래서 저기 보면 다음에는 여자친구랑 조심해주세요 그런 게 써있어요. 저기 보면. 그리고 무슨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외국 방송 같은 걸 들어서 되게 계속 시끄럽던 적도 있어요. 서울살이가 8년이 된 거죠. 제가 이제 고시원에서 살아도 봤고 이제 하숙에서도 살아봤는데 조금 넓어졌죠. 1평보다는 넓잖아요. 그래서 이 집 처음 들어왔을 때 좀 기뻤어요, 사실. 1평에서 5평, 고시원에서 쪽방, 청운의 꿈을 안고 지방에서 상경한 청년이 8년 동안 이룬 주거 상향입니다. 대학생, 청년이라는 단어는 저렴한 가격과 불법성을 등가 교환하는데 그럴듯한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마치 넉넉한 주거 환경을 누리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거 빈곤의 경계에 있는 아슬한 상황, 당사자의 생각은 어떨까요? 스스로 주거 빈곤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주거 빈곤층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집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는데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냥 쉬는데? 씻고 그냥 불편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넘긴다기보다는 집 오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서 제가 생각하는 집의 이상적인 모습이랑은 좀 거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서울에서 타지 생활하면서 유일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지옥고가 아니니 괜찮은 쪽방. 어느새 이 정도에 만족하게 된 청년들. 리모델링한 풀옵션 쪽방마저도 부담스러운 청년들은 사법고시 폐지로 인해 고시생들이 빠져나간 신림동과 노량진 고시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침대, 책상,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오진 않고요. 반대로 이제 잠에 잘 때 저 건물에서 불을 켜면 그 불이 밤에 옵니다. 이게 이제 에어컨인데 뭐 아시겠지만 스위치가 저한테 없고 저희 사무실 가면 사장님이 이제 껐다 켰다 하시는 거거든요. 사장님 퇴근하시면 자동 넘어가면 끝이니까 복도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나 뭐 전화 받는 소리 뭐 이런 건 들리죠. 심지어는 복도 끝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물 내리는 소리나 세수할 때 나는 소리나 샤워할 때 나는 소리 뭐 이런 것들까지 들려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주거 환경에 던져진 대부분은 청운의 꿈을 안고 상경한 지방 청년들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처음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서울의 집값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진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처가 이제 굉장히 작은 집, 고시원 이런 것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5평짜리 청년주택 정책들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들에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거라는 점은 그 의지는 되게 높게 평가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은 방에 천에 뭐 한 50 정도부터 90까지 되는 것들이고 이미 너무 높아진 눈높이에서 수익률을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주변 시세 대비, 그 시세도 이제 똑같은 아파트 대비해서 싸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거 유형이 뭐냐는 거예요. 아파트잖아요. 그 아파트라는 형식 자체가 주거의 질을 빼놓고 이 집적을 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형식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서 되게 고급 주거 형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 고급한 주거 형식이라는 건 모든 집들이 다 똑같이 생겼고 그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그런 어떤 방들이 간에 프라이버시가 없고 동선도 하나고 이제 그런 구조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 대학을 와서 여기서 사는데 걔네들이 와서 야 이런 방에서 못 살 그럴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주거, 그러니까 원룸이나 뭐 2인 주거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거 문화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기형적인 나라이기는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스스로 주거권 무기를 찾는데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500에 60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관리비까지 더하면 70입니다. 생활비의 반 이상을 월세로 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하우스 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교통비를 내고 나면 밥 먹을 돈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헌법에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 최저 주거기준 보장, 이는 우리의 현실을 바꿔낼 즉각적인 요구입니다. 불법 방 쪼개기에 쪼개지는 대학가. 청년들의 주거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걸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임대주택이 제일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리고 또 그 주택 가격이 높은 곳에 많이 공급이 되고 그런 게 기숙사의 형태든 아니면은 일반적인 임대주택의 형태든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면 아유 나이도 어리고 뭐 멀쩡한데 뭐 이렇게 하면서 배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좀 없애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있는 인간 그대로의 나를 좀 인정하는 정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심 속 섬에서 주거권의 눈높이를 낮춰가며 견디고 있는 청년들. 수많은 주거 정책들은 그들에게 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